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증시와이드 2부로 다시 인사드립니다. 토요일입니다. 옐런 연준 의장의 입장은 확고했습니다. 결국 올해가 가기 전에 미국은 금리를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측면에서 사실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옐런 의장은 그런 입장을 이미 앞서 표명한 바가 한 차례 더 있었었는데 이후에 IMF와 월드뱅크, 세계은행에서 내년에 그냥 올리지라고 권고함으로 인해서 이 부분도 약간 불투명해졌었던 게 사실이었거든요. 근데 그건 아니다라고 못 박아줌으로 인해서 불확실성은 일단 해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벤트 자체가 하나 끝났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불확실성 해소로도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미국 증시가 많이 못 올랐거든요. 0.2% 정도 상승에 그쳤고 거의 시가 정도를 유지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시장이 거의 똑같은 모습으로 진행된다면 오늘 결과를 듣고도 큰 슈팅을 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로서는 줄곧 팔았었던 외국인들의 수급이 오늘 다시 돌아올 것인가가 관건이 되겠고요. 한 시장도 조금 주목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7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2분기 실적 관련해서 종목들을 미리 선취하는 것도 중요해 보이는데요. 오늘 일단 외국인 그리고 코스피 흐름, 환시장, 2분기 실적 이런 것들이 키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점진적으로 금리를 올리겠다라고 하면서 시장을 달래주기는 했는데요. 그 약발은 미미했다는 평가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소개해드립니다. 개장 전 체크 포인트부터 짚어주실 텐데요. 메리츠 종금증권 김근호 연구원님 함께 해주실 거고요. 강남금융센터에서 오늘 전화로 도움 말씀 주시겠습니다. 스튜디오에는요. 샘플러스 최영동 멘토가 직접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개장 전 체크 포인트 최영동 멘토님이 먼저 좀 짚어주시죠. 예, 일단은 뭐 아무래도 이제 시장의 관심이 FOMC 어떻게 보셨어요? 시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는데요. 예. 일단 뭐 만족스럽다라기보다는 그래도 좀 평이하게 좀 나오지 않았나. 그렇죠. 시장이 그냥 그동안에 이제 예상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그대로 좀 평이하게 좀 끝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가지고 9월 있습니다. 이런 얘기도 전혀 없고. 예, 그렇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어찌됐든지 간에 올해 한 번은 금리 인상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이제 투자자들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전략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일단은 뭐 어찌됐든지 간에 외국인들이 금리 인상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나라 특히 이제 신흥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지금 매수세가 유발되고 있는 상황들이 아니었는데요. 네. 과연 이제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불확실성에 대한 이제 해소로 인해서 우리나라 증시에 대해서 그동안에 이제 외국인들이 빠져나갔던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유입될 수 있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뭐 기업의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뭐 시기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겠지만 당면 과제라는 부분들을 입장에서 좀 보시게 되면 외국인들이 과연 우리나라 증시에서 다시 한번 유입세가 진행이 될 수 있는지 여부만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오늘 아침에 모 증권사 리포트를 보면요. 미국의 간밤에 10년물 국제금리도 2.4%에서 2.3%대 초반으로 수직 낙하했었거든요. 우리가 앞서 금리를 내리긴 했지만 금리 차는 점진적으로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라고 했기 때문에 조금은 덜 벌어질 가능성에 대한 전망도 있었습니다. 외국인 수급에서는 약간 긍정적인 그런 리포트가 나왔다라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김근호 연구원님의 개장 전 체크포인트도 역시 FOMC 관련이겠네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FOMC 영향에 이제 과연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이냐. 일단 뭐 금리는 2번 정도 인상할 수 있다. 일단 금리 인상은 어느 정도 좀 확정적인 것 같고요. 중요한 게 이제 그 모더레이틀리라는 표현을 좀 썼죠. 굉장히 좀 완만하게 그 시장 상황을 좀 고려하겠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강경한 입장, 그러니까 매파적인 입장은 아니었다. 그래서 시장은 어느 정도 이제 불확실성 해소 쪽으로 무게를 좀 두고 갈 것 같고요. 결국 대한민국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글로벌리 영향력도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부정적인 분위기보다는 좀 이 바닥권에서 반등 수준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기대했던 이제 불확실성들이 좀 거쳤다. 오히려 다른 문제로 이제 눈이 돌아갈 가능성이 좀 높다. 그래서 어제 오늘 반등이 좀 높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요해보는 오늘장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은 기다렸었죠. FOMC 회의 결과가 나오기만을 기다렸었습니다. 금리 인하가 됐을 때도 아니야, 이것이 큰 모멘텀이 될 수는 없었고 FOMC 회의 결과가 끝나야만
분위기가 반전될 수 있다. 혹자는 FOMC 회의가 끝이 나도 이 분위기가 반전되긴 어렵고 단발적으로만 반전이 상승 쪽으로 나올 거다라는 의견도 있었었는데요. 일단 계산가가 뜨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오늘 결정 어떻게 하고 있는지 FOMC 회의 결과를 시초가에서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외국인들 사는지도 저희가 짚어드릴게요. 최현돈 매도님. 예, 일단은 뭐 외국인들 현 시간부로는 아직까지는 잡히는 상황들은 아닌 것 같고요. 코스피 200 쪽 선물 쪽에서는 이제 마이너스 654계약 정도가 좀 진행으로 나오면서 일단은 뭐 출발에 대한 움직임들은 뭐 선물 시장 쪽에서에 대한 움직임들은 좀 하방 쪽으로 잡히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업종별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쪽에서는 일단은 플러스 0.56%의 상승으로 출발을 하고요. SK 하이닉스는 마이너스 0.33% 약세 흐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계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모처럼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가 지금 상승 흐름으로 좀 더 전환이 되고 있는 모습들인데요. 현대차 플러스 0.74% 강세 흐름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아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1.33%의 강세 흐름들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투자 종합으로 넘어가서 좀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대별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되면은요.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종목군들 또는 이제 기관이라든지 외국인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선호되고 있는 상황들은 좀 아닌 것 같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지수별로 좀 잠깐 좀 넘어가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코스피 시장 쪽에서의 가장 강세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업종은 의약품 쪽에서 플러스 0.94%의 강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비금속 광물 쪽에서 0.91% 강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중형주가 특히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플러스 0.79%의 강세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고요. 음식료 업종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0.81%의 강세 흐름들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업종 구성에 대한 종목군을 잠깐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어찌됐든지 간에 일단은 뭐 경기 민감주들, 그동안에 외국인들이 빠져나감으로 인해서 경기 민감주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그렇게 선호되고 있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오늘자 우리나라 증시에 외국인들의 선호되는 종목군들 좀 보시게 되면은요. 일단은 뭐 화학업종에 대한 강세 흐름들 이어지고 있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중소형주 포지션으로 넘어가서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제약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 1% 내외의 강세 흐름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제자 좀 급락을 보여줬었던 광동제약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플러스 1.25%의 강세 흐름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어제자 상당히 좀 좋았었던 바이오랜드 같은 경우는 일단은 마이너스권에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러한 부분들 쉽게 말씀드려서 시장이 상한가 상승을 전환시킴으로 인해서 일단은 뭐 종목들에 대한 변동성들이 상당히 좀 커졌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연속성을 배제시키고 그날 당일날의 수급 변동으로 인해서 주가들이 상당히 좀 많이 튀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일단은 뭐 어제자에 많이 빠졌었던 제약바이오 쪽에서에 대한 강세 흐름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종근당 홀딩스가 플러스 2.27%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시젠 같은 경우가 좀 눈에 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플러스 4.39%의 강세 흐름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바이넥스 상당히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플러스 8.83%, 9% 이상의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메디톡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제쯤 잠깐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자 다시 한번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7.71%의 강세 흐름들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동안에 시장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증권업종에 대한 얘기들을 좀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자, 증권주 전반적으로 1% 내외의 강세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대우증권 같은 경우 플러스 1.38%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KTB, HMC, 메리츠증권, 그다음에 이제 NH투자증권, 현대증권 할 것 없이 1% 내외의 강세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보험 쪽에 대한 움직임들 보셔야 되겠죠. 아무래도 이제 금리가 시장에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금리 업종에 대한 강세 흐름들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플러스 1.34%의 강세 흐름들, 하나손해보험이요 플러스 1.07%의 강세 흐름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은행업종도 안 보고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은행업종은 타업종 대비해서는 상승폭이 그렇게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경남은행, 우리은행, DGB, 금융지주, 신한지주 일단은 1% 내외 쪽에서의 강보합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고요. 자, IT 종목군으로 넘어가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STS 반도체 지금 점 하한가로 진행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상대적으로 원익 IPS라든지 하나 마이크론 반사이 이거 좀 봤나요? 플러스 1.37%, 그다음에 이제 하나 마이크론 플러스 2% 내외의 강세 출발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게임업종 한번 좀 보고 마무리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넥슨GT 플러스 1%, 그 다음에 이제 NC소프트가 플러스 2.16%의 강세 흐름들, 그리고 조이시티, 조이맥스, 웹젠, 일단은 이러한 종목군들이 1% 내외의 강세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전반적인 시장의 움직임이었습니다. 네. 자, 코스피는 일단 0.6%가량 갭상승하면서 2059분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FOMC 회의 결과 끝이 나고 나서 코스피도 오르고 코스닥은 거의 신고가에 근접하고 있거든요. 723점
7.97, 거의 724포인트인데 여기서 종가가 나오면은 또 한 번 종가상 신기록을 경신하게 됩니다. 오늘 중심에는 제약주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잠시 후 특징적인 모습을 보이는 제약주 몇 가지 골라서 짚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법한 수급 얘기 그리고 약간 업종별 흐름 조금 더 있으면 들어보겠습니다. 김근호 연구원님. 네, 일단 코스피 쪽에서는 개인이 홀로 순 매도하고 있고요. 외국인과 네. 기관이 동반적으로 순 매수를 좀 보여주는 현상입니다. 일단 기관이 오늘 뭐 초반에는 좀 매도하면서 외국인 기관이 좀 받아주고 있는데 일단 장이 좀 지나봐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전근의 글로벌 마켓들이 좀 혼조세를 좀 보였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초반 강세가 후반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라는 부분은 좀 걱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개인이 53억 순매도, 외국인이 2억 순매수, 기관이 39억 정도 순매수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외국인은 또 순매도를 전환을 했네요. 창구별로는 금융투자, 보험, 투신, 기타 금융, 뭐 연기금 쪽 다 순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뭐 업종별로는 지금 코스피 내에서는 증권업종, 그리고 음식료, 의약품, 서비스, 건설업종이 단연 좀 선두에 있고요. 그건 강했던 화학업종, 그리고 IT, 종이목재 순으로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뭐 장이 좋았던 만큼 일단 증권업종이 좀 아침부터 오전부터 좀 치고 나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은 현재 개인만이 홀로 순매수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도 수폭 순매수, 외국인이 순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구로는 투신과 보험, 연기금이 순매수, 그리고 금융투자 쪽이 순매도세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업종별로는 일단 등락률 좀 보면 코스닥 쪽은 출판, 매체, 복제, 제약, 그리고 음식료, 담배, 종이목재, 제조, 운송, 의료 정밀, 통신 서비스 이런 쪽이 좀 상승하고 있는데 코스닥은 역시나 전체적으로 제약이나 헬스케어 쪽 오늘도 역시 강하다. 최근 시장의 어떤 상승이라든지 견조함을 좀 이끄는 건 이 의약, 제약, 바이오 그리고 헬스케어 쪽이 아닐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제약, 바이오는 올해를 빛낼 업종이다 이런 분석들도 많았었고 김근호 연구원님도 역시 좋게 보셨었는데 그 종목들이 오늘 또 한 번 힘을 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코스피가 2050을 찍고 있긴 하지만 외국인들의 매수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아침이 되겠습니다. 이번엔 원달러 환율을 어떻게 개장하고 출발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진 투자 선물로 가서 듣죠. 소병화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의외로 FMC 성명서가 상당히 비둘기파적이었습니다. 오늘 원달러 급락하면서 출발하네요. 네, 일단 금일 외환시장 앨런장의 비둘기파적 태도 영향으로 인하여서 4원 90전 하락한 1113원에 일단 장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환율은 조금 더 하락폭을 줄이면서 1113원 후반대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에 발표된 FOMC 결과 발표 이후 기자회견에서 아직 금리 인상을 위한 여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언급하는 등 예상보다 앨런장이 완화적인 스탠스를 보였습니다. 시장 예상과 달리 더 비둘기파적인 태도를 보여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전망이 약화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달러와는 대부분 통화 약세를 보이면서 마감되었고 뉴욕 NDF 시장에서 거래된 달러원 1개월물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최종가는 1114원 50전이었으며 어제 서울 한시 종가 대비 수합 포인트를 고려하면 4원 25전 하락하여 마감한 모습입니다. 오늘 외환시장도 역의 상황을 반영하면서 하락세로 시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FOMC 영향으로 하락세로 시작하는 일은 FOMC 실망에 따른 역의 롱스타 물량 유입과 FOMC 회의를 결과를 기다렸던 고점 내고 물량 유입으로 추가 하락 압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엔화가 FOMC 결과에서 어제 서울 아시아 시장에서 거래되었던 수준과 별 차이가 없는 가운데 그리스 우려와 국내 경기 둔화 우려 등으로 인한 상승 재료들은 상존하는 만큼 하락폭은 제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유로그룹 해동이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그리스와 채무단의 협상이 전혀 진전이 없어 그리스의 불안이 더욱더 고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거기다 국내 또한 메르스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실물 경기 둔화가 뚜렷해지고 있고 이로 인하여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의 외인 순매도도 지속되며 자금 이탈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어제 FOMC가 비둘기파적인 성향을 보였으나 FED 관계자들의 대부분이 올해 금리 인상을 원하고 있다고 밝힌 것도 달러와의 추가 하락을 제한할 요인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따라 금일 외환시장은 FOMC 결과로 인하여 하락세를 보이겠으나 상승제로 상존으로 인하여 1110원 초반대에서 하단 지지 후 조금씩 낙폭을 줄여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예상 레인지는 1110원에서 1120원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말씀해 주신 그 레인지 중간쯤에 있는데요. 1110원이 깨지진 않을 것 같다. 오늘은 비둘기파
추가적인 FMC 성명서 발표 좀 밀리곤 있지만 상승 재료들이 상당히 많은 그런 상황이다 얘기해 주셨습니다. 내일 또 유르존 재무장관 회담 결과에 따라 어떻게 움직일지 궁금하네요. 유진투자선물 소병화 연구원의 분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6월 19일 목요일 FMC 회의 결과로 시장이 반등하고 있는 아침, 그렇지만 외국인들은 사지 않고 있는 아침 돌발 종목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제 한가, 첫 한가를 기록했었던 보광그룹 관련된 세 종목을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STS 반도체를 또 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오늘 안타깝게도 또 점한가, 이틀 연속 점한가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격 제한폭이 확대되고 난 이후에 이틀 연속 한가여서 그 파장이 지금 적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요. 갖고 계신 개인 투자자분들은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점이 더욱더 답답하실 거라고 봅니다. STS 반도체 실적은 괜찮다라고 했었었는데 돌발 악재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 STS 반도체 얘기 한번 들어보고요. 휘닉스 소재는 그렇지만 같은 보광그룹 계열사의 종목으로서 워크아웃을 부인했다고 하면서 오늘 또 급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한 종목 어제 같이 한가 갔었던 코아로직은 오늘 어떤 모습인지 이렇게 세 종목 분석 먼저 들어봅니다. 최영동 멘토님. 예, 일단은 뭐 시장에서 상한폭이 확대되고 나서 가장 우려했었던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주식을 가장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수익을 내기 위한 부분들인데 그렇죠. 사실은 뭐 15%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로 움직이게 되면은 사실은 움직이는 폭 자체가 제한됐었던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쉽게 말씀해서 리스크 관리가 됐었던 구간들이었는데요. 이 30%씩 확대가 되다 보니까 이제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는 상당히 조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가장 그러니까 취약하게 우려했었던 부분들이 STS 반도체라는 부분들에서 좀 나오지 않았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뭐 현 시간부로 STS 반도체 일단은 뭐 점한가는 좀 풀리는 모습들인 것 같습니다. 일단 27.26%의 약세 흐름들을 진행을 시켜주고 있는데요. 일단 뭐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수급적인 요인들에서 좀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일단은 워크아웃 신청에 대한 내용들은 이제 확정이 되지 않았나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러한 부분들 속에서 과연 이제 워크아웃 이후 또는 이제 워크아웃 이후에서 이제 STS 반도체가 과연 사업적인 측면에서 새로운 모멘텀들을 찾아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STS 반도체의 역사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보광그룹 또는 이제 삼성전자와의 어느 정도의 연결고리가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굉장히 좀 큰 수혜를 좀 많이 받아왔었던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삼성전자 쪽에서 이제 국내 기업의 수주를 넘기기보다는 오히려 좀 값싼 중국이라든지 베트남 쪽으로 넘김으로 인해서 STS 반도체에서 특별하게 성장성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올해 들어서 반도체 시장에 또는 이제 반도체 공정 장비 쪽에서에 대한 움직임들이 일단 뭐 투자 쪽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워낙 시장에서 좀 화색이 도는 그런 이제 평가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일단 뭐 STS 반도체 쪽에서의 이제 업종에 대한 변화 흐름들은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관계 계열사라고 할 수 있는 IT 종목군들에서 상당히 좀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었죠. 일단은 뭐 BKNT라는 이제 관계 계열사의 지급 보증 자체가 워낙 좀 컸었고요. 하지만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새로운 모멘텀들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쉽게 말씀드려서 조금 사장될 수 있는 IT 기업이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성장성들이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일단은 뭐 운영단 쪽에서 뭐 쉽게 말씀드려서 일단은 더 굼기 전에 잘라버리는 그런 이제 개념으로 접근을 한 것 같은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뭐 이 부분들은 뭐 시장에서 단편적으로 STS 반도체가 바로 살아날 것입니다. 또는 이제 워크아웃 신청 이후에 새로운 모멘텀들을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라는 개념보다는 이 충격에서 벗어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뭐 코아로직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정지가 좀 이루어졌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휘닉스 소재 같은 경우는 오늘 아침에 일단은 뭐 워크아웃 신청에 대해서 부인을 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시장은 인정은 하고는 있지만 이러한 이제 워크아웃이라는 이러한 큰 하나의 화두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뭐 반등이야, 빨간색이야, 양봉이야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이러한 추이 자체가 전반적으로 좀 해결이 되는 무드들을 좀 보시면서 진입을 하실 것을 좀 권고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STS 반도체 갖고 계신 분들은 오늘 어떻게 할까요? 일단은 뭐 지금 수준에서는 개인적으로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이 종목을 가지고 지금 투기적인 거래를 하신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뭐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리스크를 안고 들어가시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상관이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5,500원대라든지 5,000원대에서 매수를 해서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많으시죠.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자리에서 굳이 뭐 매도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좀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찌됐든 간에 오늘 하한가가 좀 풀렸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미를 좀 부여를 하고 싶지 않나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STS 반도체 이틀 연속 하한가 가는 듯 했었는데 하한가가 풀리고 있다는 소식, 그리고 같은 보관그룹 계열사에 어제 똑같은 이슈로 하한가 맞았었던 휘닉스 소재는 일단 워크아웃을 부인하면서 급반등하고 있다는 소식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오늘 제약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앞서서 전문가들이 언급을 해주셨었는데요. 바이넥스가 또 급등하고 있어요. 오늘 갭을 동반해서 상승합니다. 오송공장 인수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됐다고 해요. 지금 한솔케미칼 쪽에서 좀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바이넥스. 오늘 이 소식 좋은 뉴스였었죠. 한번 바이넥스 주가 전망도 들어보고요. 어제 사실 셀트리온도 급등했었고 최근에 뭐 메디포스트, 메디톡스 모두 신고가입니다만 오늘 또 메디톡스에 대한 좋은 호평들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약주 일부 특징적인 종목들 정리 좀 해보죠. 그리고 탑픽주도 오늘 다시 한번 알아보고 싶어요. 김근호 연구원님. 네, 바이넥스가 이제 하나케미컬 우선공장 인수, 우선협상 대상자로 우협으로 선정됐다라는 소식 때문에 전초반 급등이 나왔다가 일단 윗꼬리가 좀 달리는 모습인데요. 오늘은 뭐 차익 매물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바이넥스가 이제 바이오 의약품 위탁 생산에 주력하는 제약사고요. 자체 바이오 의약품 공장은 현재 없는 상태고 지난해 매출액 보면은 598억 중에 한 31.7%인 189억이 위탁 생산을 통해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일본 제네릭 업체 1위 회사인 니치이코 제약이 바이넥스 최대 주주로 올라선 이후에 자회사인 에이프로젠이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하고 있어서 공장이 이제 필요한 게 됐다라는 게 업계의 설명인 거죠. 과거엔 필요 없었는데 자회사가 결국에는 바이오시밀러 쪽을 영위하면서 우선 공장 인수 우협으로 또 선정되는 부분까지 좀 있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자회사에 대한 기대감도 좀 반영이 되겠죠. 그래서 바이넥스 자체적뿐만 아니라 자회사의 어떤 이익까지도 좀 반영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졌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기대가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움직임은 일단 오늘은 뉴스플로우 때문에 좀 급등했다가 차익 실현들이 좀 생성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장 후반까지는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는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바이넥스도 일단 오늘만 보는 건 아니지만 오늘 너무 급격하게 오른 부분들이 장시가에 좀 나왔다.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 18,000원을 좀 뚫어내야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 그래서 18,000원을 돌파시키지 못하면 제 박스권을 좀 그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8,000원 저항선을 좀 잡아두시고 접근을 좀 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요.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실적 개선 거기다 플러스 중국 쪽의 조인트 벤처 설립 기대감 때문에 신고가 나왔죠. 이 저 자리에서 13%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다고 또 뭐 60만 원이 끝은 아닌 것 같고요. 메디톡스 2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 2분기 우수한 실적 기록, 그리고 또 중국 로컬 그룹과 중국 쪽의 현지 사업을 위한 합작법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조인트 벤처 설립 때문에 꾸준한 실적 상승세가 예상된다라는 분석들이 좀 나왔죠.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 전년 동기 대비 한 20% 정도 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들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역시나 26%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들 하고 있습니다. 의약품 허가가 어려운 중국에서 메디톡스가 보톨리눔 독소 제품에 대해서 아직 허가를 받지는 못했는데 중국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올해 3분기경에 이 로컬 기업과 조인트 벤처 설립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허가에 대한 부분도 이슈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끝은 아니다라는 얘기 좀 드리고요. 오늘 뭐 많이 올랐는데 제가 바이오 얘기를 좀 드릴 때마다 얘기 드렸던 종목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바이로메드도 계속 얘기 드렸고요. 한독, 제넥신 뭐 급등 나왔고요. 쿠롱생명과학도 말씀드렸었는데 이틀 동안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거기다 플러스 한미약품 얘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이런 회사들의 특징이 이제 라이센싱 아웃인데 여전히 뭐 바이오 하실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종목만 보시라는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른 걸 잘 안 봅니다. 바이로메드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한미약품, 제넥신, 한독, 코오롱생명과 이런 종목들만 보시면 뭐 올 한 해 바이오로 할 수 있는 건 다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라이센싱 아웃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제약주만 하신다 하시면서 종목 5개 얘기해 주셨거든요. 바이로메드, 한미약품, 제넥신, 한독 그리고 코오롱생명과학 저희가 잠시 후에 메모하실 수 있도록 자막으로 또 준비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또 급등하고 있는 제약주 살펴봤고요. 노르페인트가 오늘 공급 계약 체결했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거의 500억 가까운 규모인데 이제 그냥 뭐 페인트 기업이 뭐 그렇게 그런 이제 시대는 지나갔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게
스마트폰하고도 연동된 산업을 하고 있거든요. 노르페인트 이미 신고가입니다. 이 종목 한번 살펴보고요. 다날이 유럽 쪽에서 모바일 인증 서비스 이제 시작하면서 유럽 시장까지 발을 들였다 분석 속에 바닥권에 있었지만 이틀 연속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르페인트 다날 스튜디오에서 분석 들어보죠. 예, 일단은 뭐 노르페인트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플러스 1.5% 강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추천하시는 전문가들도 조금 계셨었는데. 예, 일단은 뭐 워낙 실적에 대한 가시성들이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오늘 추세 자체에 대한 움직임들을 좀 봤을 때 여전히 뭐 우상향에 대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노르페인트 같은 경우는 뭐 신용 물량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퍼라든지 쉽게 말씀해서 펀더멘탈에 대한 움직임들이 워낙 좋았다라는 점이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실적적인 부분들이 작년도서부터 빠르게 좀 개선이 되지 않았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뭐 차트상에 대한 움직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2015년도 1분기서부터에 대해서 상승 흐름들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4월달 들어서서 직전 고점을 돌파시킨 이후에 시장이 커다란 변동성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만큼 또는 이 업종만큼은 좋은 모습들을 좀 보여줬다는 측면에서 그만큼 시장에서의 평가가 굉장히 좀 후하지 않았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그 어느 때보다도 오늘의 수주 소식은 상당히 좀 반갑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이러한 이제 뉴스 플로우가 나오게 되면 사실은 좀 급등해주는 게 사실은 시장에서는 좀 원하는 모습들이지만 일단 뭐 지금 현 시간으로는 1.5%의 강세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상승폭은 조금 좀 미미하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지만 이 종목이 과거에서부터 움직였던 폭들을 좀 보시게 되면은 상당히 좀 교과서적인 움직임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전 고점을 돌파시킨 이후에 일정 수준의 조정폭이 좀 나왔고요. 그 조정폭이 눌림목 구간으로서의 형성이 완성이 되면서 꾸준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요. 일단은 너무 좋은 결과물들을 좀 보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타 다른 업종들이 2분기 실적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감들을 나타낸다라고 했을 때 이 페인트 업종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실적은 상당히 조금 좋게 긍정적인 평가들을 좀 내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은 뭐 오늘자 조금은 좀 미덥지 못한 또는 이제 조금 아쉬운 상승을 좀 보여준다 하더라도 이 종목 추세가 꺾이기 전까지는 저는 지속적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규 매수도 가능합니까? 예, 일단은 뭐 5일선이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런 이제 신고가 매매 전략에서 보시게 되면은 5일선이 살아있다라고 하게 되면 추격 매수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노르페인트 갖고 계신 분들은 강력 홀딩 절대 물량 뺏기면 안 된다 하셨었고요. 5일선 정도에서 지금 의미 음봉으로 약간 전환되고 있는데 조금 더 눌리면 신규 매수까지도 가능한 자리인 것 같다. 노르페인트 얘기 한번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다날 한번 보죠. 사실 앞서 굉장히 많이 빠졌었어요. 예, 다날은 조금은 아쉽죠. 그리고 이제 전반적인 업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전자 상거래라든지 아니면 이제 소위 얘기되면 이제 페이라는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워낙 다양한 서비스들이 제공이 되다 보니까 다날이 급등하는 흐름들을 좀 보이고 있지만 빠질 때는 또 무섭게 빠지는 속성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요. 일단은 뭐 다날 같은 경우는 사실은 글로벌 이제 전자 상거래 업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국내에만 서비스를 하는 그런 이제 업체들이 좀 국한돼 있다라고 했을 때 사실 뭐 다날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수소식들을 많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중국 쪽이라든지 미국 쪽이라든지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유럽발 호재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요. 사실은 뭐 시장에서 워낙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크게 반응했었던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요번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기술적인 반등과 더불어서 일정 수준의 플러스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차트적인 움직임들로 봤을 때는 일단은 만원대 부분에서의 수급 현황들이 워낙 매물대 자체가 워낙 좀 강하게 잡혀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과연 이 모멘텀을 가지고 쉽게 말씀해서 만원대를 회복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앞서 보여드렸던 노르페인트 같은 경우는 5일선, 21선, 60일선 정별 만들어냈다라고 하게 되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급등락을 통해서 지금 역별 구간에 와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수급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그러니까 매물대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이 매물대를 과연 돌파시킬 수 있을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 종목은 단편적으로 이 모멘텀을 가지고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이러한 모멘텀으로 인해서 과연 단기 골든 크로스가 나올 수 있는지 여부를 체크를 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써 뭐 유럽 쪽하고 조금 손을 잡고 뭔가 일을 벌려보겠다. 좋은 소식이 오늘 나왔지만 다날은 윗꼬리가 조금 달리면서 역시 반등에 버거워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6월 초에 자사주 처분하면서 개파락했었었는데 아직까지
아직 그 하락분 직전 가격대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다날입니다. 조금 전에 김근호 연구원님이 메디톡스를 포함한 제약주 분석해 주셨는데 현재 메디톡스의 상승폭이 17%를 넘어가면서 급등하고 있거든요. 60만 원을 드디어 뚫었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다시 한번 메디톡스 어느 정도에서 눌리면 신규 진입 가능한지 매수 가격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밖에 오늘 삼성 SDS가 재차 급등하는데 제일모직 삼성물산 다음 타자는 또 이거다. 그 얘기 있었지 않아요? 또 한 번 재탕이 나오고 있습니다. LG 하우스도 바닥권에서 급반등 중입니다. 먼저 메디톡스의 신규 매수 진입가부터 확인해보죠. 네, 저는 메디톡스는 일단 지금 가격대는 좀 힘들 것 같고요. 많이 사더라도 제가 봤을 땐 60만 원에서 57만 원 사이 요 정도의 눌림이 좀 나왔을 때 사야지 그 이상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 한 4거래일 오늘까지 하면은 한 5거래일 정도, 6거래일 정도 기관이 좀 수급이 유입된 것 같은데 일단 붕봉상으로도 일단 지금 고가의 매물대들이 좀 자리 잡고 있고요.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60만 원 언더부터 한 57만 원 정도 요 가격대는 그나마 좀 낫지 않을까. 그래야 이제 다시 전고점에 대한 가격폭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은 일단 급등이 좀 나왔기 때문에 오늘 사시는 건 아닐 것 같다. 그래서 좀 눌렸다가 좀 사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이 올랐다고 해서 너무 또 공격적으로 좀 참여하시는 거는 좀 자제를 해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삼성 SDS 같은 경우에는 오늘 SDI와의 합병 기대감이 좀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고서가는 나왔죠.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성공을 하면 그 다음 시나리오가 삼성 SDS와 삼성 SDI의 합병이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좀 하면서 보고서를 썼고 그에 따른 좀 반등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일단 물산 제일모직 합병을 통해서 삼성전자 지분을 적절히 확보를 했다라는 가정을 해보면 현재 시점에서 SDS, SDI 합병을 통해서 삼성전자의 지배력이 없거나 약한 관계사의 이제 지분 확보 이런 부분에 좀 나서지 않겠느냐라는 추측이 좀 나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SDS가 좀 반등을 하는 모습인데 일단 상승은 좀 제한적일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28만 원 이상 가야지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올 수 있다. 많이 올라도 제가 봤을 때 28만 원, 29만 원대까지는 좀 매물대들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가볍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겠다. 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매수 시점보다는 돌파 확인 이후의 매수 시점을 좀 잡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요. LG하우시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워낙 낙폭도 좀 과했고 어제 바닥 이후에 좀 반등이 나왔죠. 전체적인 스토리는 이제 주택 거래량하고 입주량 증가 그에 따른 수혜. 월간 주택 거래량 기준 2분기 주택 거래량은 한 30% 이상 증가하지 않겠느냐라는 예측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미 4월 달에 34%, 5월 달에 44% 증가를 했습니다. 1분기에 15% 증가와는 완전하게 다른 주택 거래량을 좀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올해 또 작년도 거래량이 2013년도 대비 한 20% 넘게 증가를 했는데 이 2014년도 대비해서 올해는 또 한 30% 증가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건설제주들이 좋은 건 올해 하반기까지 이 주택 물량, 입주 물량 또는 분양물 시장의 화랑 그리고 거기다 플러스 재건축, 재개발 등의 기대감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최근 건자재주들이 좀 좋고요. 하반기까지는 이제 건자재주들이 좀 눌림이 나온 이후에는 충분히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얘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건자재주들은 하반기까지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 SDS는 28~9만 원대 넘어가는 거 보고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다 하셨고 메디톡스는 오늘 급등합니다만은 중국과 합작법인 기대감, 실적 모멘텀 때문에요. 60만 원 아래에서 사지 않으면 이렇게 수익 측면에서 크게 먹을 것은 없겠다 얘기하셨습니다. 건자재주 얘기를 LG 하우스스 통해서 들어봤는데 한국철강도 같은 관점에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철근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2분기 실적 좋아질 것이다. 기대감에 오늘 강세 보입니다. 대상도 상당히 많이 빠졌었는데 이제 이 정도 가격대에서는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됩니다. 전망까지 들어보죠. 먼저 한국철강이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한국철강 플러스 5.79%의 강세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네. 일단은 35,000원대에서부터 급등하는 모습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일단은 뭐 건설 경기 회복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금리 인하라는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이러한 종목군들이 좀 부각이 되지 않았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일전에 아마 금리 인하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오히려 건설보다는 건설과 관련된 종목군들이 강세 흐름들이 보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말씀했는데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한국철강 같은 경우도 그러한 호재를 뒷받침해서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한국철강에 대해서 2분기 실적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평가들을 내보냄으로 인해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5.68%의 강세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직전 고점이라는 측면에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51,900원. 쉽게 말씀해서 현재 미국 쪽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금리 인상에 대한 시기 자체를 어느 정도 9월달과 올해 안으로 지금 못 박아놓은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의해서 심리적인 투자 심리 자체가 상당히 좀 위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직전에 보여줬던 51,900원의 고점 자체를 어떻게 돌파를 시킬 것이냐라는 부분들에서 보셔야 될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5만 원대에서는 일부 차익 실현을 해놓고 직전 고점을 돌파시키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재매수 관점, 그리고 신규로 매수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5만 1,000원대를 어떻게 돌파시키느냐에 따라서 이 종목에 대한 시장에서의 평가가 상당히 좀 엇갈릴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현재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해서 올랐다라는 부분들은 어찌됐든지 간에 오늘자의 단발성 이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러한 부분들이 내일까지 과연 이어질 수 있는지 여부 체크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건설과 관련된 그리고 철강과 관련된 종목군들을 보시는데 좀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최영도 멘토 리딩을 들으신 분들은 아마 한국철강으로 좀 수익이 바짝 올라 있을 상황으로 압니다. 특별히 6월달 들어서 급등했기 때문인데요. 일단 5만 원권에서 1차적으로는 현금화를 좀 하고 향후 추이를 지켜보자 하셨습니다. 한국철강 얘기 들어봤고요. 대상 살펴주시죠. 예, 대상 뭐 얘기 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2015년도 들어서서 가장 좀 핫했었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은 뭐 음식료 업종에서 보시게 되면은 뭐 CJ 제일제당이라든지 대상이라는 종목을 안 꼽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반대 급부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5월달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1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 또는 이제 실망스럽다라는 코멘트들이 좀 나오면서 5만 원대였던 주가가 36,000원대까지 하락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그와 반대로 2분기 실적 또는 이제 올해 한 해의 실적이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는 평가가 이루어지면서 8.27%의 강세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 속에서 좀 보셔야 될 부분들이 뭐 대상이 이렇게 크게 실적에 대한 추정치들이 바뀌는 기업이 아니라고 판단이 듭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어찌됐든지 간에 1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은 주가에 다 반영이 됐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러한 부분들을 뒤엎는 이러한 이제 개선세들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평가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주가가 반영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 속에서 일단은 뭐 21선 돌파가 가장 좀 중요하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실적으로 인해서 또는 이제 그리고 내수 경기 축소, 회복이 쉽지 않다라는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빠졌던 부분들에 대한 이해도는 어느 정도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러한 이제 8%, 9%대의 강세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들은 올해 한 해를 보고 매매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뭐 지금 급하게 들어가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마찬가지겠죠. 아무래도 이제 급락하는 과정에서의 매물대가 차곡차곡 좀 쌓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1선 회복이 가장 좀 우선시 될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 쉽게 말해서 오늘 같은 경우는 21선을 터치를 하고 윗꼬리가 좀 달리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과연 내일자 또는 이제 내일 모레자 향후 21선을 차곡차곡 돌파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는 시점에서 매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6월달 초순 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 38,000원대를 과연 돌파시키는 시점에서 매수 관점으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대상은 오늘 급등하고 있긴 한데 지금까지 많이 빠졌었고 때문에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38,000원대 확실하게 뚫으면 그때 가서 보자 대상 분석 얘기가 있었습니다. 구 미디어플렉스죠. 쇼박스로 이름을 바꿔서 훨씬 더 쉽게 다가오는 쇼박스가 오늘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갑니다. 어제도 급등을 한 바 있는데요. 쇼박스가 극비 수사가 흥행되지 않겠느냐 기대감 때문에 오른다. 일단 분석은 그러합니다. 곧 전고점을 돌파할 수도 있을 듯 보이는데 오늘은 일단 윗꼬리가 달리네요. 그리고 DNA링크가 중국 시장 진출 얘기가 나오면서 또 급등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중국에 진출했다라고만 하면 무조건 두 자릿수 급등하고 보는데 두 종목 끝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김근호 연구원님. 네, 일단 오늘 보고서가 좀 나왔고요. 이제 극비수사의 흥행 가능성 충분하다. 올해 이제
쇼복스의 세 번째 한국 영화인데 이제 금이 오늘 개봉이 되죠. 감독은 우리가 흔히 뭐 많이 봤죠. 또 남자들의 로망이 있는 영화죠. 이제 친구 시리즈의 곽경택 감독, 주연은 이제 김윤석 씨하고 유해진 씨. 배경은 이제 실화를 배경으로 유해 사건 실화를 바탕으로 좀 제작이 됐죠. 그래서 기대감이 좀 굉장히 좀 크다. 그래서 예감들이 이제 흥행에 대한 돌풍 이 부분을 기대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 뭐 저도 개인적으로 기대감은 좀 있습니다. 좀 보고 싶고요. 최근에 이제 헐리우드 블록버스터들이 좀 판치는 현재 영화 시장에서 오랜만에 또 관심이 있는 이 한국 영화가 좀 개봉하는 부분들 때문에 상승폭이 좀 나는데 또 차익 실현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오늘 갭을 좀 만들어서 올라간 부분들, 차익 실현들이 좀 나오는 부분들이 좀 눈에 확인이 되는 상황이고, 또 매물대들이 지금 구간대 뭐 8,000원, 8,100원대까지 좀 매물대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거래량을 웬만큼 터치리지 않고서는 뭐 이 윗꼬리를 다시 한번 만회하기는 쉽지 않겠다라는 얘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추세는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기대감은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앞으로도 이 나올 것들 이런 것들 좀 지켜보자라는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DNA 링크는 뭐 제가 일전에 계속 말씀드렸던 테레전이텍스라는 종목과 마찬가지로 유전체 분석을 하는 회사인데 중국의 진파마사와 개인 맞춤 의료 사업에 대한 제휴 계획 이 부분이 좀 나왔죠. 사실 테레전이텍스도 중국 진출을 했었고요. 이 유전체 분석하는 회사들이 최근에 중국에 대한 진출들을 계속 하는 것 같습니다. DNA 링크 역시도 진파마의 개인 유전체 분석 제품을 공급하고 진파마 같은 경우에는 중국 내 병원과 일반인 대상에 대한 영업 마케팅을 하게 되죠. 그래서 DNA 링크의 유전체 분석 기술 플러스 거기다가 중국 내 영업 마케팅 역량의 이 시너지 효과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결국 새로운 개인 이 유전체 분석 제품의 판로 확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오늘 급등이 좀 나왔다는 말씀드립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종목도 2만 원을 돌파시켜 놓지 않으면 계속 19,500원, 19,600원에서 좀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른다고 하더라도 2만 원까지 또 매물대가 한층 있고요. 그리고 또 22,000원대에도 매물대가 또 한층 있습니다. 일단 단계 장애물은 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부분들 좀 돌파하려면 모멘텀 플러스 거기다 거래량 플러스 수급 이런 것들이 좀 동시에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오늘 사는 거는 좀 힘들 것 같고 사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뭐 18,000원 초반 또는 17,800원 이런 정도에 좀 사야겠다. 그러니까 음봉 하나 정도 나와줘야 접근이 가능하지 지금 산다고 해서는 그렇게 큰 수익을 기대하기에는 쉽지 않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종목 분석을 어느 정도 마친 듯 합니다. 시장은 시가는 셌지만 그 이후로 상승폭을 늘리지 못하고 40선까지 위협받다가 지금 시가 정도를 좀 지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제 종가보다는 한 10포인트 위쪽 40선 정도라고 기억하시면 좋겠는데요. 코스닥이 오히려 더 활발하게 움직이고 양시장에 공통점이 있다면 오늘 제약주가 상당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약주가 단발적으로 끝이 안 나고 있음을 여실히 지금 계속 드러내고 있는데요. 전략적인 측면에서 김근호 연구원님께 곧바로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제약을 원래 좋게 보셨는데요. 끝으로 전략을 한번 종합해봐 주시죠. 외국인들은 딱히 뭐 사는 모습은 없네요. 네, 일단 개별 종목 장세는 뭐 지속될 수 있는 구간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지금 보면은 일단 코스피는 뭐 힘들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계속 코스닥이 좀 더 강세가 나올 것 같고 코스닥을 이끄는 것들은 역시나 이제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장비 업체들이 최근 계속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저는 뭐 말씀드렸듯이 하게 된다면은 뭐 제약바이오 또는 뭐 하면 일부 IT 쪽 반도체 장비 업체들 일부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역시나 제약바이오는 아직까지도 뭐 계속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제약바이오 뭐 하신다고 하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던 종목들 위주로만 보시라고 제가 거의 한 2, 3주 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 2주, 3주만 됐어도 저희 수익률로 따지면 거의 뭐 50% 가까이 났거든요. 이런 종목들이. 그러니까 일단 뭐 제약바이오를 집중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트렌드가 바뀌거나 순환매가 바뀌는 상황에서는 뭐 물론 바뀌어야겠지만 지금 이 수급적인 측면, 뭐 기대감, 실적적인 측면, 성장성 이런 부분 볼 때는
제약바이오가 그렇게 쉽게 꺾이진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아주 예전에서부터 제약주가 굉장히 유망하다라고 얘기하셨었고 종목도 찍어주셨었는데요. 그리고 굳이 본다면 거래소에서 화학주 정도 언급하셨는데 우리 김근호 연구원님 얘기를 일찌감치 들었더라면 지금 후회는 없었을 줄 압니다. 그럼에도 지금도 살 수 있는 제약주 있다면서 종목 다시 한번 언급 나갔을 겁니다. 최영동 멘토님 전략 들어보고 싶은데 코스피는 향후 진짜 좀 어려울 것도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추경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 네, 사실 윤곽은 좀 공개가 됐는데 예, 그렇습니다. 별로 반응이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시장에서 그만큼 국내 경기 민감주들 기업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평가가 좀 야박하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네. 그만큼 일단은 뭐 글로벌 경쟁에서 과연 우리나라 기업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의문부를 많이 시장에서 표출을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뭐 반대급부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성장성이 담보가 되고 있는 이런 이제 바이오 기업이라든지 제약업 쪽에 수급이 쏠릴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이 뭐 정확한 전략을 좀 제시해 주시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을 좀 가져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차별화된 중소형주의 랠리는 지속이 될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가장 중심에 있는 거는 제약바이오 쪽이 맞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유망하게 보는 거죠. 일단은 뭐 개인적으로는 한올바이오파마라는 종목을 상당히 조금 긍정적으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7월 달서부터는 이제 중국 시장에서 또 새로운 항생제가 또 판매가 좀 진행이 될 개연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일단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5일선이라든지 21선에 대한 움직임들을 봤을 때 21선이 아직까지는 뭐 죽지 않는 상황들, 그리고 이제 어제 오늘 기점으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5일선에 올라서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항생제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까지 접목이 되고요. 중국 시장 쪽에서 이러한 이제 한올바이오 파마가 새롭게 출시를 하는 항생제 시장에서 히트를 쳐준다라고 하게 되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직전 고점에 대한 움직임들 그렇게 크게 부담스럽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올바이오 파마 앞서 말씀하셨던 김근호 연구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좋은 종목들 거기다가 이제 한 뭐 숟가락 정도 한 번 정도 좀 얻는다라는 개념에서는 한올바이오 파마를 좀 제시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중국에 또 진출한 데다가 대웅제약 피인수됐었는데. 그렇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한올바이오 파마에 대한 성장성들은 어느 정도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코스피에 있는 종목들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손실도 굉장히 늘어났을 거고 코스닥이 간다 그러고 제약바이오는 없는데 뭐 미리 팔으셨거나 아니면 너무 좀 제약바이오는 많이 올라서 그렇지 않나 하셨던 분들은 참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고요. 사실은 뭐 주식시장을 보시는 데 있어서 주식은 사실은 과거로 먹고 사는 게 아니거든요. 앞으로 벌어질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 이제 과거를 보십시오. 그때 이제 샀었더라면. 그렇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긴 하지만 사실은 시장은 앞으로 더 크게 먹을 수 있는 쉽게 얘기해서 더 큰 파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업종에 시장의 소금은 쏠릴 수밖에 없다는 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우리나라 이제 현재 평가에 의해서는 아직까지는 굉장히 좀 고인물에 가깝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 변화, 스탠스의 변화가 과연 경기 민감적으로 돌아가지 않는 이상 상승폭은 코스닥과 코스피라는 그 대결 구도에서 봤을 때는 코스닥이 좀 한 발 앞서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제약바이오가 뭐 얘기를 안 할래 안 할 수 없는 업종이 여러모로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이 됐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중국과 관련된 산업에 대한 이제 연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뭐 LCD 장비 업체라든지 반도체 장비 업종에 대한 움직임들이 그나마 차선책으로 좀 선택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메리츠 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 김근호 연구원님 전화로 도움 말씀 주셨고요. 직접 스튜디오에서 샘플러스 최영동 멘토의 도움 말씀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약바이오 보자 얘기 나왔습니다. 종목까지 알려드렸어요. 두 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FOMC 회의 결과가 나왔는데 미국장은 0.2% 오르는데 그쳤고요. 우리 장에는 외국인들의 바이 코리아 모습을 일단은 찾아보기 어려운 가운데 우리도 현재 구간 어제 종가보다 0.5% 코스피가 오르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오히려 코스닥이 1% 가벼운 움직임 속에 제약 바이오주가 오늘 다시 한번 주목을 양시장 모두에서 끌고 있는데요. 증권사의 목소리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최희승 차장의 의견부터 차례를 보죠. FOMC 효과 없다. 전강 후약으로 예상한다. 오늘 오후장에 이것보다 좀 더 밀릴 거다. 종목별로 아침장 좀 바짝 올랐을 때 현금화 시킬 거 있으면 현금화 하자 하셨습니다. 정영훈 과장님은 그리스 문제가 해소된다면 유로존 재무장관 회담 결과는 내일 아침자로 확인이 가능하죠. 시장이 추가적으로 조금 더 반등할 수 있는 안도랠리 가능성 언급해 주셨습니다. 긍정적인 뷰였고요. 김현견 팀장님은 무난한 FOMC 회의가 아니었나 그렇게 평가 내려주셨습니다. 마지막
전망으로 안상현 대리님은 그리스 리스크가 아직은 남아있긴 한데 그래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국내 증시 밸류에이션 매력은 부각될 수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분석해 주셨습니다. 네, 무난한 FOMC 회의라고 평가해 주신 오늘은 김현겸 팀장님 연결해서 향후 시장을 준비하는 전략까지 세워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무난했는데 너무 무난해서 시장 측면에서는 조금 모멘텀을 끌고 올 만한 재료가 없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일단 전강 후약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 FOMC 회의 어떻게 보셨어요? 예, 오늘 나온 FOMC 특별한 언급이 저희가 예측 가능하지 않았던 그런 언급은 없었고요. 하지만 좀 중요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장기 기준금리 전망도 하향 조정한 것인데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금리 인상을 하겠지만 그것이 점진적으로 긴 그런 시간을 두고 하는 것이지 급등 이런 금리를 급하게 올린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시장에 역시 이것이 긍정적인 영향을 좀 미치지 않을까. 그런 장기금리 전망을 하향하면서 달러 인덱스가 약세로 전환을 했죠. 달러 강세에서 달러 약세로 전환했다는 것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거기에 있어서 이제 오늘 밤 마지막 이제 고비가 좀 하나 남아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 문제인데요. 그리스 문제만 이제 어느 정도 해결의 가닥이 나온다면 그것이 부정적으로 나오든 긍정적으로 나오든 일단은 불확실성이 사라진다면 우리 시장에는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코스닥 시장은 이틀 전에 690포인트에서 지금 725포인트까지 35포인트 지금 올라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거의 5%가량 상승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코스닥 시장은 전강 후약이 좀 나타날 수 있겠다. 최근에 단기 급등한 것은 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요. 순환매 관점으로 코스닥 시장을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코스피 시장은 이제 장기 금리 전망이 하향이 된다면 이제 우리 시장 역시 이번에 1.5%로 기준금리를 내렸지만 앞으로 이제 더 이상 내리지 않고 이제는 올라갈 일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시각이 조금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상당 기간 우리도 1.5%에서 머물 수 있다라는 전망이 힘을 얻는다면 그러면 증권주와 건설 업종을 다시 한번 볼 상황이 오지 않을까. 이런 코스피 주식도 이제 점진적인 조정을 마무리하고 이제 재상승 추세에 접어든다면 그 주도로 할 수 있는 업종은 아무래도 증권 업종과 건설 업종이 아닐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한 이런 그런 대외적인 불안감 해소가 된다면 이제 빠르게 2분기 실적 시즌으로 빠르게 돌아가지 않을까. 아무래도 이제 6월 말이죠. 6월 말로 가면 2분기 4월, 5월, 6월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시장은 2분기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는 이런 종목군들로 좀 매기가 좀 모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조정받을 때 2분기 실적이 좋을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은 관심을 갖고 오히려 저점 매수의 관점으로 한번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생각보다 미국이 금리 올려서 우리도 같이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도래하지 않을 수도 있는 또 시간적으로도 여유를 많이 벌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증권 건설주 이참에 미리 한번 사두면 어떨까 이런 얘기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동부증권 용산지점 김현겸 팀장님의 의견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엔 선물시장 맥점 얘기 들어봅니다. 샘플러스 손석비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소폭 갭상승 출발하는 듯 했었는데 조금 밀리는 듯 합니다. 수급 살펴주시고요. 전략 끝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수급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현물 227억 순 매수 중이고 외국인 582억 순 매도 중입니다. 기관 327억 순 매수 중이고 선물 수급 살펴보면 개인 70계약 순 매도, 외국인 266계약 순 매수, 기관 386계약 순 매도 중입니다. 옵션 물량 살펴보면 개인 341계약, 콜옵션 341계약 순 매도, 풋옵션 885계약 순 매도 중이고 외국인 콜옵션 553계약 순 매수, 풋옵션 7151계약 순 매수 중입니다. 기관 콜옵션 272계약 순 매수 중이고 풋옵션 6691계약 순 매도 중입니다. 일단 오늘 주요 거래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1차 장선이 252, 2차 장선이 255, 하단 1차 지지선이 248, 하단 2차 지지선이 245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어제 시장은 일단
FOMC 결과 발표를 좀 앞두고 화요일 가격 범위 안에서 좀 지루한 공방전을 펼치면서 좀 마무리돼야 하는데, 오늘 시장은 오전에 갭상승을 좀 시작한 이후에 잠시 좀 정리 물량을 좀 받으면서 흔들어대는 모습으로 진행을 하고 있으나, 종합주가지수 일단 120일 이동평균선에서 연 이틀 정도 지지를 받아주는 모습을 확인해 보는 결과, 오늘 갭상승으로 시작한 모습과 함께 오늘도 좀 본격적으로 상승 반등을 시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화요일 고점인 251.30을 15분상 종가로 상승 안착 시부터 좀 강력한 상승 시세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현재는 좀 외국인이 약한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언제든지 좀 상승으로 전환될 수 있는 수준이며, 10시 15분 기준으로 좀 상승으로 좀 전환되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포지션을 조금 일찍 잡으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250 이하, 그리고 어제 종가인 249.50, 지금 현재 가격 수준인데, 이 가격 수준에서 좀 매수를 잡으시고 손절 짧게 잡으신 다음에 들고 가시면 상승 폭이 상승 노려볼 수 있는 상승 매수 수익 제한이 크기 때문에 큰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 한 30분 정도 뒤면 아마 상승으로 돌아서 있을 거다 하시면서 매수 전략 얘기하셨는데, 매수 진입가는 현재가도 무난하고 250 아래쪽이면 괜찮겠다. 하지만 짧게 손절가를 놓는 것도 필요하다 하셨습니다. 샘플러스 손석빈 멘토님의 선물 가이드 얘기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미국의 6월 FOMC 회의 결과가 나왔죠. 근데 결과적으로 주식시장 측면에서만 보면 미국장이 0.2% 올랐고요. 우리는 현재 0.25%, 거의 미국처럼 제한적인 상승세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이 오르는 듯 했었으나 2050도 잠시 2040 정도에서 그치고 있는데, 오후장 들어서 이마저도 상승폭이 유지가 안 될 가능성, 전강 후약의 얘기도 있었음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면에 1% 가까이 오르는 코스닥이 오히려 두드러진 그런 모습인데요. 양시장의 오늘 특징, 그리고 전문가들의 많은 얘기는 결국 답은 제약 바이오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참고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출발 주시와이드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